자, 공동무역 세계여행, 이 책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차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차례 보면 이 책은 커다랗게 몇 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 다섯, 어?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 지우 차례 보고 있니? 지우야? 네, 차례 보고 있어? 네. 아, 자, 보면 이 책은 세계여행이라는 책에 답게 나라에 대한 게 나라.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뭐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상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이른바 공정 무역이라는 그런 공통적인 테마를 갖고 나오는데 첫 번째 챕터는 상품은 뭐? 스마트폰. 스마트폰이야. 근데 이 스마트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뭐의 문제? 어, 콜, 타, 타, 아, 콜탄. 아, 콜탄이라는 광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콜탄이라는 광물. 그러면 나라는 찾았, 주에 바빠? 아니에요. 나라는 여기 콩, 14쪽 보면 돼. 14쪽 그림 보면 민주공화, 어디? 콩고 민주공화.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 알아? 아니요. 지우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 알아? 저요? 음. 들어봤어? 아니요. 안 들어봤어? 자, 뭐 이 책에도 나오는데 콩고 민주공화국 보니까 여기 어느 나라 같아? 14쪽에 보니까 어느 대륙에 아, 있는 것 같아? 아프리카. 아프리카라는 대륙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쌤님이 지도에서 여기 아프리카 대륙인데 여기가 콩고 민주공화국이야. 근데 콩고 음, 민주공화국 옆에 콩고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네, 콩고 공화국하고 콩고 민주공화국은 둘 다 콩고인데 나라가 뭐해? 다른 거야, 다른 나라. 둘이 네. 독립한 나라. 그래서 콩고 따로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 따로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콩고 공화국보다 훨씬 더 이렇게 영토가 더 넓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고 민주공화국 그래서 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스마트폰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콜탄이라는 광물을 둘러싼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것들이 공정무역과 어떻게 관계 있는지 설명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 카카오, 상품은 카카오는 뭐의 재료가 되는 거야? 카카오 뭐 만들? 초콜릿. 초콜릿 만들 때 쓰는 카카오, 초콜릿에 원료가 되는 카카오 열매. 나라는 하나. 살짝 보면 가나라는 나라. 가나라는 나라 들어봤어? 네. 네, 음. 여기 가나라는 나라가 여기 콩고 민주공화국 여기였고 가나라는 나라는 여기서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여기 보여? 네, 여기 해안가를 둘러싸고 여기 가나라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나 초콜릿이라고 들어봤어? 네. 가나 초콜릿.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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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봉고 대통령. 이런 가나 초콜릿. 요즘에도 가나 초콜릿 계속 판매하고 있는 건데 알아? 네. 네. 봤어? 가나 초콜릿. 요 가나 초콜릿이 초콜릿 이름을 바로 이 가나라는 나라에서 요거 따서 아마 이렇게 가나 초콜릿 이름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초콜릿, 그 가나 코코아 부분들이
두 번째 챕터에 나와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챕터 77쪽. 자, 여기는 뭐? 티셔츠, 자, 목화, 상품은 티셔츠고, 티셔츠에 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목화, 목화. 면이 필요하고, 면은 목화. 목화 알아? 네, 목화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이목, 누구? 그, 목화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 그 우리나라 역사에. 한국의 목화 북통에도, 시대, 어? 네, 고려 말에 네, 그 온 나라에서 목화씨 몰래 훔쳐다가 그, 목화 재배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옷이나 이불 같은 거를 잘 도와줬던 사람 몰라? 이, 네. 문 문익점, 그렇지 문익점이라는 지우 알아? 문익점이요? 문익점이라는 인물. 그래서 이 티셔츠 면을 생산하는데 면 티셔츠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목화 나라는 어디? 인도, 인도. 인도. 인도는 알지? 네, 네. 인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여기 아프리카였고 아프리카에서 좀 아시아 쪽으로 오면 여기 인도라는 아주 큰 나라 인도라는 아주 큰 나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목화 이게 목화 농장이에요. 이게 목화 솜. 이 목화 솜을 따다가 아까 말한 대로 뭘 만드는 거야? 아, 티셔츠, 면 면을 만들어서 티셔츠를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요 모카솜, 요게 모카솜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미국에 노예를 했는데, 바로 이 모카 농장의 일꾼들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 시키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아니 인도의 면 모카 산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챕터는 뭐, 바나나, 어, 바나나. 상품도 바나나고, 원래 재료도 바나나야. 나라는 네, 콜롬비아, 콜롬비아 알아? 네, 콜롬비아란 나라는 어느 대륙? 음, 남아메리카, 그렇지, 남아메리카. 이렇게 쭉 가서 남아메리카 북부에 콜롬비아, 브라질 위편에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바로 바나나. 사실은 우리는 바나나 하면 어디 바나나가 더 유명해, 우리한테는. 음, 여러분들 먹고 있는 바나나 대부분 어디 바나나야? 몰라? 너네 먹는 바나나 어느 나라에 수입하는 바나나인지 몰라? 아마 수입 알고 있고 우리나라 바나나는 대부분 필리핀에서 수입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근데 여기는 어쨌든 필리핀이 아니라 여기 콜롬비아 쪽에서 생산하는 그런 바나나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챕터, 지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 챕터는 132쪽에 나라 나오고, 아, 135쪽 이런 거 보면 134쪽 5쪽 보면 알지. 30. 나라는 어디? 134 이쪽 보니까 나라는 나라는 132쪽이요? 나라 나오잖아. 어느 나라? 130? 132쪽. 지우야 이 책 아니야? 공정무역 세계여행? 잠깐만요. 아니, 아니, 그건 있긴 한데, 필리핀이요. 필리핀이야, 필리핀. 자, 상품은 무슨 상품에 들 나와 여기서는? 사탕, 달달한 뭐에 들 나와? 사탕수수, 그건 올려고 사탕수 갖고 뭘 만들어?
음, 설탕. 설탕. 설탕을 만드는데 원료로 쓰이는 사탕수수 농장에 대해서 나오더란 얘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한 스마트폰에 올려있는 콜탄, 초콜릿에 올려있는 카카오, 티셔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카, 바나나, 설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탕수수, 이러한 것들이 각각 생산되는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한 부분 있고, 그들의 처지라든가 상황들, 이런 제품의 특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바로 이 공정무역에 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한 부분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지우, 공정무역이 뭐야? 공정무역이요? 음, 너가 알고 있는 공정무역.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지금 안 읽은 상태인데, 공정무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거나 아는 게 있어? 아니요? 없어? 그 우리 그동안 다른 책에서 공정무역 책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들어는 본 것 같긴 한데, 음, 그렇게 자세히 알기는, 그래. 재윤이, 이 책을 읽은 재윤이가 알고 있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한번 지우한테 설명해 주보자. 공정무역이란, 공정무역이란, 공정하게 핸드폰 같은 물건들을 거래하거나, 그에 맞는 값을 받는 거? 자, 지우, 재윤이 설명에 대해서 이해했어?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에? 재윤이 설명 이해했어?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이해했긴 했는데, 아, 어, 뭔 말인지, 야, 이해했긴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게 말이 돼? 아, 뭔 말인지 모르는 건 이해를 못한 거지? 어? 다시 설명해 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정한 돈이나 그런 걸로 그 어떠한 것을 거래하는 것? 지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이해했으면 이해했다고 말하고. 어, 이해했어요. 지우 공정무역이 뭐야? 공정무역이, 잠깐만요? 야, 이해했다며. 너는 선생님을 그렇게 몰라? 네가 이해했다면 내가 너한테 물어볼 거라는 거 예상 못해? 공정무역이 뭐야, 지우야? 공정무역이, 음, 공정무역은 공장 같은 데서 막 일하는 거? 공장 같은 데 일하는 게 공정무역이야? 재윤아, 네가 그렇게 말했어? 공장 같은 아니, 데서 일하는 게 공정무역이라고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요, 어? 너가 얘 아니요, 지우를 그렇게 가르쳤니? 아니요. 아니라잖아, 지우야. 응? 지우야, 지우야? 네, 이해 네, 못했네. 너 네. 재윤이를 너 왜 망신시켜? 어? 다시 재윤이한테 잘 듣고 모르겠으면 질문하라고 재윤이한테. 난 너한테 또 물어볼 네, 거니까. 재윤이 네. 다시 설명해줘. 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공정한 가격을 받고 거래하는 것. 아, 지우 물어봐도 돼, 이제? 선생님이? 네. 공정무역이 뭐야? 우리 이거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공정한 가격으로다가, 상인에게 사고 팔는 거? 그러면 공정무역 아닌 건 뭔데? 그게 아닌 것은, 그거를 사고, 그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막 1,000원에 팔았는데 막 100원만 주고 그런 게 공정무역이 아닌 거? 재윤이 맞아? 지우가 설명한 네. 거? 자, 공정무역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여러분들 공정무역은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지금 보니까 단어가 공정과 무역. 공정과 무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여러분도 우선 공정이 뭔지 무역이 뭔지 알았는데 무역이 뭐야? 교류? 어? 뭔가 음, 거래 같은 걸, 거래? 음,
지우가 재윤이한테 네. 빵을 500원 받고 팔았어. 네. 그럼 그거 무역이야? 음, 지우야, 무역이 아니야. 어, 잠깐만요. 응? 아, 네가 빵을 500원 받고 재윤이한테 팔았다고. 무역이 아니야. 어, 아닌데? 그거를 거래를 하긴 했으니까, 무역을 하긴 했으니까, 무역인가 아닌가? 무역이라고? 그런 거, 그거 아닌가? 자, 지우가 재윤이한테 500원 받고 빵을 팔았으면 그거는 거래입니다. 거래. 아, 무역은 아닙니다. 응? 그럼 어, 무역이 되려면 뭐냐?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음, 어? 네. 물건을 뭐 하는 거? 사고 사고, 파는 거. 뭐 물론 물건 아니더라도 뭐 재화 뭐 서비스 등 뭐 뭐라도 어쨌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 상품을 사고 파는 것.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무역이라고 그래, 무역. 네. 그 무역이 보통 일반 무역이 있고 그냥 보통 일반 무역이 있고 vs 뭐가 있다? 공정무역이 있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무역에는 커다랗게 종류가 무역은 수입과 수출로 이루어져. 수입은 뭐야? 수입은 어디 물건을 구하는 거. 사는 것, 뭐 하는 거라고 수입이? 물건을? 아, 물건을 사, 지우, 수입이 뭐야, 수입이? 수입이, 수입이, 물건을, 응. 돈을 주고 그 물건을 가지고 온다? 응.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 사오는 것. 네. 입이 들어온다는 뜻이야. 입구, 들어오는 것. 출은 출구, 나가는 것. 수출은 물건을 뭐 하는 것? 파, 파는 것. 파는, 다른 나라에서 푸는 것. 그러면 여기서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가나나 인도나 콜롬비아나 필리핀은 수입하는 나라일까 수출하는 나라일까? 수출, 수출하는 나라야. 콩고 민주공화국은 콜탄을 수출해. 가나는 초콜릿, 카카오를 수출해. 인도는 모카를 수출하고 콜롬비아는 바나나를 수출하고 필리핀은 사탕수수를 수출하는 나라야. 네.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수입상이야. 즉 물건을 사오는 사람이야. 어? 네. 그러면 싼 값에 사오기를 원할까? 비싼 값에 사오기를 원할까? 싼 값, 비싼 값, 제일 네가 물건을 싼 값, 사오는데 비싼 값에 사오기를 원해? 싼 값. 어? 싼 값. 당연히 뭐해? 싼 값에 사오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무역은 바로 어떻게든 싼 값에 사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일반 무역이야. 네. 좀 당연한 거지. 바나나가 있다. 바나나 한 1톤에 뭐 100만 원이다. 그 100만 원 하지 말고 뭐 하시다? 50만 원에 팔아요. 내가 50만 원에 살게요. 라고 해서 100만 원짜리 50만 원에 깎을 수 있으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좀, 좋은 거지. 바나나 10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에 깎아갖고 사가지고 오면 그걸 내가 팔았을 때 더 큰 이익을 볼 거 아니야. 네. 이게 뭐라고? 일반 무역이라고. 그런데 음, 어떻게든 싼 값에 사오려고 노력하지 않고 제값 주고 어? 사오는 것. 이게 뭐다? 공정무역. 이게 공정무역이야. 제값 주고 사오는 것. 즉 무조건 깎는 게 아니라 그 사탕수수의 가격, 바나나의 가격, 모카의 가격을 제값을 주고 사오는 거야. 제값을 주고. 네. 그럼 왜 제값을 주고 사와야 하냐라는 얘기. 지우, 왜 싼 네. 값에 사오지 않고 왜 제값을 주고 사와야 될까?
그, 왜냐면은, 제값을 주고 사 오면은, 그래야지 거기에 있는, 이거를 만든 사람이 또 그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음. 공정무역이 아닌가. 자, 그래서 제값을 주고 사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윤이, 왜 제값을 주고 사와야 된대? 음, 거기서 수출을 하는 사람들이 음. 낮은 대우를 받고 있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 배값을 주고 사와야지 그 사람들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으니까. 어. 재윤이 말 들었어? 네. 저게 책을 읽은 사람의 클래스야. 아, 아, 어. 지금 재윤이가 책을 읽었기 때문에 책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지우가 바나나 수입상이야. 재윤이는 콜롬비아의 바나나 농장 주인이야. 네, 즉 수출하는 사람이야. 자, 지우가 바나나 수입상인데, 아까 말했듯이 1톤에, 어, 1,000만 원 하는 바나나를 얼마에? 뭐, 700만 원에 네. 깎아서 샀다. 지우가. 그러면 재윤이는 얼마밖에 못 받은 거야? 700만 원. 재윤이는 700만 원밖에 못 받은 거야. 자, 그러면 재윤이는 바나나를 700만 원어치 받았으면 재윤이는 그 바나나 농장 일꾼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있다 없다? 나, 나,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다. 월급을 제대로 줬다가는 자기한테 남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나나 농장 일꾼들의 월급을 뭐 하는 거야? 깎는 거야. 네, 그래야 자기 이익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또는 어린이, 값싼 그 월급을 조금만 줘도 되는 아동, 어린이들을 뭐해서 어린이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거야. 또는 더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농약을 뿌린다던가, 농약을 살포한다던가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거야. 왜? 생산비를 뭐 해야 되니까? 낮춰야 하니까. 그러면 월급을 조금만 돼도 어린이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농약 같은 걸 더 살포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이게 과연 재윤이가 나빠서 그러냐는 얘기야. 재윤이가. 어? 재윤이 탓이라고만 할 수 있냐는 얘기야. 음, 단지 재윤이 탓만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기도 하다는 거야? 치, 1톤에 1,000만 원은 바나나를 700만 원에 깎아서 사는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야? 지우 바나나 수입상 지우의 잘못이기도 하다는 거야. 음, 이해가? 네, 네. 그럼 지우는 왜 그럼 이 바나나 수입한 걸 1,000만 원짜리 바나나를 700만 원에 깎아서 할까? 어? 음,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어, 1번 우리가 지우가 이익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사실은 지우가 이익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이유는 지우가 바나나를 한국에 팔 때, 이거 수입해 와서 팔 때 비싸면 팔려 안 팔려? 안 팔려요. 안 아유, 팔리잖아. 소비자들에게 뭐 하게? 싸게 뭐 하려고? 팔, 팔려고. 사람들이 바나나가 1,000원이면 비싸서 안 사. 근데 700원이면 사겠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700원에 팔려면 지우가 바나나를 700만 원에 깎아서 사와야 되잖아. 그러면 사실은 이 바나나를 뭐하게 먹는 싼 값에 먹는 한국의 소비자들 때문에 지우는 바나나를 깎아서 사오고, 그러니 바나나를 깎아서 판매하는 콜롬비아 바나나 농장 주인은 그 월급을 조그만 좀 어린이들을 고용하거나 농약을 막 치거나 하는 그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얘기야. 결국은 그럼 이 먹이 사슬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한국의 소비자가 맨날 싼 바나나만 뭐 하게 되면 찾게 되면 네. 결국은 그것들이 콜롬비아에 있는 어리들이 노동에 시달리고 콜롬비아에 있는 노동자들이 저임금, 낮은 월급을 받고 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뭐 하려면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누가? 공정, 한국의 소비자들이 네, 뭐 바나나를 싼 것만 찾지 말고 뭐 하자? 제 값을 주고 사자라는 거야. 네, 이해가? 네, 네. 그러면 바나나 수입상인 누가? 지우가 어떻게 할 거란 얘기야? 콜롬비아 바나나 농장주에게 음, 뭐 하지 않고 깎지 않고 뭐 깎지 않고, 제 값을 주고 바나나를 뭐 할 거야? 수입하겠지. 네. 네, 그러면 콜롬비아 바나나 농장주는 뭐 직원들에게 월급을 뭐 할 수 있어? 줄 수 있어요? 제대로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어? 네, 그래서 한국의 소비자를 바나나를 싸게 먹는 한국의 소비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구도 콜롬비아에서 그 바나나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바로 뭐다? 공정무역, 라는 얘기. 이해가? 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아유 콜롬비아 사람들이 고생을 하건 말건 나랑 뭔 상관이야. 나만 바나나 싸게 먹으면 됐지. 라고 한다면 공정무역에 참여를 안 안 하는, 하겠지. 이해가? 근데 콜롬비아 사람들 고생하는 이 바나나 농장에서 고생하는 콜롬비아 그 노동자들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면 우리가 제값을 지불한다는 거야. 좀 더 비싸더라도 바나나의 제값을 지불한다는 거야. 어때, 지우? 그럴 마음이 있어? 아니면 그러기 싫어? 지우야? 네. 왜 대답을 안 해? 질문했는데. 아, 그게, 잠깐만요. 왜 너 자꾸 선생님 설명하는데 눈이 막 왜 막 좌우로 돌아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재윤이는 네, 어떤 마음이야? 어떤 결정을 할 거야? 저는 공정무역 하는 게 응, 그래도 사람 인권 이런 게 있고 뭐 인건비 응,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응. 정당한 값이라도 주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해요. 어. 그런데 세상에는 공정무역에 참여한 사람이 그닥 많지가 않더라라는 얘기. 네, 왜? 이익을 더 보려고 자신이. 아니 바나나 1,000원에 살 수 있는데 그걸 왜 2,000원에 사냐고. 커피 다른 데 가면 뭐 5,000원에 살 수 있는 걸 왜 7,000원에 사냐고.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잖아. 음, 내 손해가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내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왜 저 얼굴도 모르는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저 사람들의 처지를 내가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그거에 쉽게
협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더란 얘기.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를 뭐해? 몰라서. 몰라. 사실은 이게 더 커. 우리가 커피를 싸게 먹으면, 우리가 설탕을 싸게 먹으면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 고생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 사실은 재윤이가 바나나를 싼 거 찾지 않고 제값을 주고 먹어도 콜롬비아의 농장의 직원들이 낮은 임금에 어린이들이 막 바나나 농장에서 학교 못 가고 막 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재윤이는 분명히 바나나를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지우야?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어, 그게 잠깐만요. 재윤이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뭔가 농장 주인이 이렇게 뭘 관리하는 그런 높은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바로 이 수입상 또는 이 바나나 농장주가 뭐 하는 거야? 중간에서 그거를 자기 이익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한국의 소비자들이 제값을 주고 사 먹어도 이것들이 직원들에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정무역에 참여하지 않는 또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내가 그럼 뭐해? 중간에서 바나나 수입상만 배불리는 일인데, 바나나 농장주만 배불리는 일인데, 어? 그래서 난 공정무역에 참여 안 할 거야 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공정무역 인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즉, 그 바나나를 사 먹을 때 그 바나나가 그 바나나 농장주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줬다. 주고 생산한 바나나다. 그 바나나를 생산할 때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생산한 바나나다. 라는 거를 뭐 한 것만 알리. 인증받은 것만 뭐 하겠다는 거야. 골라서 소비하겠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이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따로 이제 뭐해? 발행을 해. 그러면 안심하고, 아, 내가 제값 주고 바나나를 먹으면 이것들이 바나나 농장주에게 제대로 돌아가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네. 아, 그래서 결국 공정무역을 한 단순히 물건을 무역할 때, 상품을 무역할 때 뭐만 보지 않고 가격만 고려하지 가격. 않고 그 생산 과정이 뭐한지 공정한지 불법이 저질러지지는 않았는지 환경을 파괴하지 않았는지 어? 뭐 노동자들에게 월급 적정한 월급을 지급했는지 어? 뭐, 뭐 성차별을 하지 않았는지 네. 등 어? 그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를 좋은 회사인지도 뭐해서 따져서 어? 따져서 뭐 하겠다? 무역을 하겠다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공정. 공정무역이다라는 얘기. 됐니? 네. 자,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이거야. 지우하고 재윤이가 있는데 앞에 편의점. 네. 편의점 뭐 세븐일레븐 편의점도 있고 뭐 GS25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 편의점이 음, 또 뭐 있지? 뭐 어쨌든 뭐, 그또 있잖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세븐일레븐, GS25시 그 또 하나 뭐 많은 거 있는데 지금은 무슨 CU? 편의점가? CU도 있고 그럼 편의점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편의점 갈 때, 그냥 네. 뭐 가까운 데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가 CU가 뭐 더 싸?
네. 더 싼 CU 가고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공정무역의 정신은 뭐냐면 만약에 CU에 그 사업장에서 어? 뭐 네. 무슨 뭐 성희롱 사건, 성차별 사건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 그럼 거기 CU를 뭐 하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가죠. 불매하겠다는 거야. 그 요즘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제과점 안 가는 거 알아? 빵집 어느 빵집 안 가는 거 알아? 아니, 몰라요. 몰라? 그 무슨 SPC? SPC 불매운동이라고 못 들어봤어? 네. 그, 그 파리바게뜨가 속한 네. SPC라는 그 그룹이 빵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드는 공장에서 노동자가 저기에 그 기계에 끼어가지고 죽는 그런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음, 그런데도 그거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회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빵을 뭐 하겠다? 먹죠. 안 사 먹겠다. 라고 불매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음,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하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돼? 어, 어? 돈을 못 벌. 돈을 못 벌 거잖아. 네. 물건을 팔 수 없어서 문제가 되잖아. 네. 그래서 그럼 그 회사에서는 야, 이러다가는 우리 회사 망하겠다. 그리고 서둘러서 이제 뭐야? 앞으로 우리가 어, 뭐 하겠다는 거야? 요게 이제 지난 10월 15일 날 20대 여성이 제빵 공장에서 사망하는 이 기계에 껴가지고 사망한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원래는 2인 1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혼자 들어갔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냥 천 가리고 그 다음날도 막 일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 그 빈소에 뭐 조문 답례폰으로 빵을 뭐 이렇게 전달하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불매운동을 해서 나중에는 그 그룹 회장이 사과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아 뭐야 여기 보면 뭐 노동자의 피 묻은 빵을 먹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이런 일들을 벌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그곳에서 부랴부랴 안전장치를 더 강화하겠다. 다시는 사고 나는 일이 없겠다라고 이제 자기들이 뭐 하겠다는 걸 개선하겠다라고 이제 움직이고 있고 어, 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그 빵을 사 먹는데 우리가 빵을 사 먹을 때까지 사실은 그 과정에서 뭐 하는 사람들? 일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의 정신이야? 공정무역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우가 어제 학교를 안 간 이유도 어제가 막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아까 지우가 잠깐 얘기했는데 최근에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악성 민원에 시달리거나 뭐 이렇게 너무 선생님들이 힘들어가지고 뭐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라는 어떤 그런 문제 의식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하고 우리 교육이 어떠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뭐 해봐야 된다?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어쩌면 뭐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도 노동자로서 그 뭐야 제대로 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갖춰주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제대로 가르쳐라고만 강요한다라면 그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저항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지지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반대로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 아니, 선생님들이 월급 받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아니, 선생님들이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학교에 안 나오냐? 그거는 선생님으로서 할 일이
아니, 아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학생을 잘 가르쳐야지. 그리고 월급 받으면서 그 일하면 그 정도는 당연히 뭐해? 참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런 공정무역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는 거고,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입장이야? 음, 뭘 지지하는 입장이야? 공정무역.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왜 공정무역을 해야 되는지 그 실태와 그 이유를 설명해 놨던 그런 책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동의, 끄떡끄떡 긍정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 같이 보겠습니다. 21쪽. 21쪽이요? 어, 자,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콜탄이 꼭 필요하고, 근데 그 콜탄이 이제 비싼 값에 팔리면서 이 콩고 민주공화국 안에서 그 콜탄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근데 왜 이렇게 스마트폰이 많이 만들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 21쪽 마지막 문단 보면 첫 번째 이유, 왜 스마트폰이 이렇게 많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첫 번째. 21쪽의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지. 그 까닭은 뭐? 우선 핸드폰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아, 지우는 책을 안 보고 도대체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지우 책은 모니터에 있나 보지? 네? 어? 책을 안 쳐다보고 도대체 어떻게 발표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우야. 자, 지금 보면 첫 번째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져서. 즉, 선생님이 10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들 중에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 여러분 반에 스마트폰 갖고 있는 애가 더 많어? 안 갖고 있는 애가 더 많아? 많, 갖고 있는 거요. 때문에.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린이, 뭐 어른 할 것 없이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혼자 스마트폰 여러 대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스마트폰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두 번째 이유, 마지막 줄에 나왔지. 21쪽 마지막 줄 지우 읽어봐. 마지막 휴대폰의 문장. 유행 따라 작업을 바꾸는 사람이 늘어났어. 자, 뭐라고 두 번째? 휴대폰의 유행에 따라. 어, 오늘. 유행 따라 뭐 하는 바꾸는, 사람? 바꾸는 바꾸는, 사람이 늘어나서. 이른바 신상. 거의 막 6개월이나 1년마다 계속 새로운 제품 신상이 막 나오잖아. 신상이. 그럼 여러분들이 막 그러면서 신상 광고하면서 막 이건 뭐 카메라가 더 좋고 막 이건 뭐 무슨 기능이 있고 막 선전하잖아. 그러니까는 지훈아 재훈이가 자꾸 뭐해? 나 새로운 거 사고 싶어. 신상 사고 싶어. 막 그런 바람이 들어서 자꾸 새로운 걸로 바꾸니까 그 새로운 거를 생산해야 되니까 그만큼 뭐해? 스마트폰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네. 쓰고 있는 기종이 뭐야? 스마트폰 기종이. 한, 지우, 예? 너 스마트폰 쓰고 있는 기종이 뭐냐고. 저요? 어, 저 스마트폰 쓰고 있는 게, 저요? 접는 거야, 안 접는 거야? 저 그 처음 거, 예, 처음 거에서 부서진 거 빼고는 계속 쓰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몰라, 못 알아듣겠네. 재윤이는 제가 쓰고 있는 거. 그, 이거를, 스마트폰을 막 부서졌다. 그런 거 빼고는 계속 안 바꿔요. 그 유행을 따라서 바꾸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네, 안 바꿔요. 어. 재윤이는? 네? 재윤이는 지금 쓰고 있는 기종이 뭐야? 갤럭시
갤럭시 S 얼마? 그러면 A33이라는 거. A 뭐 3, 얼마? 쌤 근데 A33. 비용을 잘 몰라서 쌤은 갤럭시 S7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즘에 뭐 갤럭시 S 뭐 23? 뭐 이런 것까지 네. 나와가지고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유행 따라 바꾼 사람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2쪽에. 그래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22쪽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나오지. 세 번째 문단 뭐, 아니, 두 번째 문단에 뭐라고 돼 있어? 생산량이 핸드폰, 늘어나는 세 번째 이유. 어? 휴대폰의 수명이 생각보다 길지 않기 아, 때문에. 수명이 길지 않아서. 어? 선생님이 핸드폰을 고장 안 나고 제대로 계속 쓰고 싶은데 갑자기 무슨 앱 같은 거 뭘 다운받는데 요게 옛날 버전이라서 다운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새로운 걸로 바꿀 수밖에 없는 없어요. 거지. 또는 뭐 배터리가 계속 막, 막 너무 막 달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배터리 바꾸려고 했더니 배터리 바꾸는 값이나 스마트폰 바꾸는 값이나 별 차이가 없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새 스마트폰으로 바꾼다는 얘기. 근데 이렇게 새 스마트폰으로 바꾸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라는 얘기. 이렇게 스마트폰을 계속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라는 얘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계속 바꾸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아까 말한 대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콜탄 등 원료가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이 원료를 둘러싼 뭐 때문에 분쟁 때문에 전, 싸움 때문에 전쟁 때문에 많은 어린이와 여성 등이 희생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38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38쪽에 뭐라고 돼 있어? 분쟁 읽어봐. 지역 광물을 어. 못 쓰도록 하는 것. 하는 분쟁 지역 광물을 못 쓰도록 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돼 있어서 이 원료를 둘러싼 분쟁 지역에 이것들을 갖다 쓰면 그러면 더 많이 싸우고 그래서 더 많이 죽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예 여기 거를 갖다가 쓰지 않겠다. 분쟁 지역권은 갖다 쓰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할 이유, 싸울 이유가 어, 없어질 거 아니야. 싸움이 멈출 거 아니야. 네. 어? 음, 근데 분쟁 지역을 둘러싼 이곳의 것을 갖다가 쓰려고 할 걸까? 그 회사들은. 음, 거기가 뭐 하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거기 콜탄이 싸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값만 생각한다면 분쟁 지역이고 뭐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값싸게 그냥 콜탄 사용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이런 법을 만들고 이렇게 분쟁 지역까지 사지 못하게 함으로써 너희들 싸우면 뭐 할 거다? 안 살 거다. 그러면 뭐해? 안 싸울 거 아니야. 네. 엄마 아빠가 가끔 지우한테 그러잖아. 지우 너 동생하고 싸우면 너 뭐 맛있는 거 안 사줄 거야. 뭐 놀이공원 안 갈 거야. 그러면 지우가 뭐해? 동생하고 싸우는 일을 멈추잖아. 왜? 계속 싸우다가는 놀이공원 못 갈까 봐 겁나서. 그런 것처럼 이러한 소비자의 어떤 그런 권리를 이용해서 안 좋은 일을 뭐 하겠다? 막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공정무역의 일환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ESG 경영이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요즘 회사들이 ESG 경영이라는 것들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SG 경영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지금 쌤이 왜 갑자기 공정무역 얘기하다가 ESG 경영 얘기를 하는지
뭘 찾아봐야 되나? 자, 지금 보여? 네. ESG 경영. 그래갖고 요즘에 라벨 없는 페트병이나 친환경 포장지 이런 걸 만드는 게 다 ESG 경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ESG 경영이란 요 첫 번째 뭐 이거 뭐야? 음, 응? 너네 영어 인, 잘 알잖아. environment, 인바이어먼트에서 뭐 환경, 친환경. 그리고 이거 뭐 social, 인바이어먼트의 E고 소셜의 S, 사회적 네. 책임 경영. 그다음에 이거 global, 거버넌스의 G 해가지고 지배구조 개선. 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고 네.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네. 그 회사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이런 조건을 갖춘 회사들의 제품만 사람들이 소비하고 또 투자자들이 이런 회사에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 네. 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ESG를 실천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야? 그 회사의 물건을 사지도 않고 또 투자들이 투자도 하지 않고 그러니 그 회사들이 뭐 하려고 제대로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회사가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지. 그래서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윤리적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제품 서비스 품질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이게 윤리적 경영, ESG 경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에 얼마나 그 회사가 애를 쓰는가, 어?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뭐 그 사회적 책임을 그 회사가 얼마나 다 하고 있는가, 투명한 걸 얼마나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뭐라는 거야?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ESG 경영을 하는 회사들 많이 살아남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요즘에 유럽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아니면 유럽에서 어떤 그 물건을 수입할 때 옛날에는 그냥 그 자동차의 가격이나 품질 이런 디자인 이런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자동차를 생산할 때 어떤 에너지를 썼나, 어? 그걸 보겠다는 거야. 요즘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해가지고,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 회사가 이러한 물건을 만들 때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었다. 그럼 그 회사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뭐 하지 않겠다는 거야. 수입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그 회사는 수출하기 위해서는 석탄 발전에서 나온 에너지를 안 쓰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서 나오는 친환경 에너지를 써서 물건을 생산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야지만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공정무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런 선상. 어? 단지 물건의 값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어떤 그런 사회적 책임이라던가 윤리적 경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함께 보고 함께 검토하겠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 111쪽 보겠습니다. 책 111쪽. 뭐가 뭐 무슨 사진이 보여? 바나나. 어, 색깔이 뭐? 바나나. 색깔, 근데 이게 너네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나는 보통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 노란 노란색, 색깔 초록색. 바나나. 이제 익기 전에 초록색이었고 익으면 노란색 바나나지. 근데 지금 이 책 네. 이렇게 다양한 바나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아니요? 아니, 선생님 이거 처음 봐라 선생님도. 그래서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는 뭐라는 거야? 110쪽에. 110쪽에. 바로 음, 옆에.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는 뭐래? 펜, 맞아요. 어? 캐번디시? 캐번디시라는 품종의 바나나라는 거야. 우리가 먹고 있는 건. 근데 사실은 바나나 종자가 몇 가지?
1200, 1200가지가 넘는다는 거야. 1200까지. 근데 우리는 왜 캐번디시 하나의 종류만 바나나를 알고 있냐? 그건 바로 바나나를 값싼 가격에 편리하게 대량 생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값싼 값에 바나나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건 좋은 점이긴 하나, 하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캐번디시 품종이나 이런 것들에 병이 들면 한꺼번에 그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바나나가 이렇게 단일 품종으로 가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115쪽에 중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 115쪽 중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 한 종이 사라지면 뒤를 이어 수천 종이 사라져요. 바나나 한 종이 사라지면 뒤를 이어 수천 종이 사라져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바나나 한 가지로 그 카반디시 한 가지로만 생산하면 결국 다른 것들은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근데 그 한 가지마다 나중에 병이 들면 걷잡수 퍼져서 결국은 바나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멸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 전체에는 결국은 환경까지도 또 고려하는 또 그러한 고민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책을 제대로 뭐 못 읽고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긴긴 밤이라는 동화책을 읽을 겁니다. 긴긴 밤이라고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아주 많이 팔린, 어린이 동화책인데, 다음 주에는 긴긴 밤, 지구야 무슨 책? 어, 인김밥. 이거? 긴긴 밤으로 다음 주에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